자, 여러분 시작할게요. 오늘은 그 보드 플랫 단 그 문제풀이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이제 풀 시간도 좀 드리고 이제 한 세네 문제 풀면서 보드 플랫 그리는 기본을 익히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연습 문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6.2절을 나갈 거예요. 6.2절. 그래서 오늘은 보드 선도 그리기 연습이라고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이제 리뷰를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드 선도를 그릴 때 전달 함수를 세 가지 기본 꼴로 바꾸죠. 네, 나누죠. 기본 텀으로 나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게 세 번째 텀인데 우리가 이제 복소수의 극점을 가지거나 원점 0점을 가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2차식으로 표현이 되죠. 얘네가 이제 켤레근을 가지니까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보드 폼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2차 골을 보드 폼으로 만들어줄 때 핵심은 얘를 이제 여기를 1로 만들어주는 거, 그죠? 그래서 2차 항이 나왔다. 2차 복소근 항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골에 대응을 시켜서 제타가 뭐고 오메가 n이 뭐고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놓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로그 스케일을 볼 거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에서 X축으로 한 칸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큰 변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 원리를 이용해서 주파수가 특정 지점보다 클 때, 작을 때, 이 매그니튜드나 페이즈 리스폰스를 근사를 해요. 그죠? 근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기준점이라는 건 절점이라고 부르는 지점이고, 우리가 절점이라고 부르는 지점이고, 이 창의 경우에는, 이 오메가 n, 그죠? 오메가 n이라는 부분이 절점 주파수가 돼요. 그래서 이 GJ 오메가가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매우 클 때, 매우 큰다는 거는 그 절점을 기준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그죠? 조금만 움직여도 그 점근선은 확확 바뀐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 영역에서 G 저 오메가는 요 이차항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차항이 우세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근사를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근사를 해준다. 이게 이제 분모에 있을 수도 있고 분자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오메가 n보다 큰 영역에서는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랑 페이즈 리스폰스의 점근선이 여기를 따라간다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따라간다. 그래서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를 봤을 때는 오메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로 간다는 거죠. 그죠? 이 절점을 지나는 순간. 그리고 오메가 n보다 작을 때는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작을 때는 이 GJ 오메가라는 놈이 요 상수항 1과 1이라는 놈이랑 이제 비슷해진다. 그죠? 그래서 매그니튜드가 1이 되고 페이즈가 0도가 되는 애로 쫓아갈 거다 이거란 거예요. 그다음에 이 차항에서 하나 신경 써줘야 되는 거는 요 절점에서의 리스폰스죠. 그죠? 절점에서. 정확히 그 오메가일 때 리스폰스. 그래서 이 절점에서의 매그니튜드는 이제 오메가 n분의 오메가에다가 1을 넣어보는 거예요. 오메가 n분의 오메가에다가 1을 넣어주면 어, 여기 이제 J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 지워지고 이 제타만 남는다. 이 제타에 플러스 마이너스 1수만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얘가 이제 근사값이 아니라 절점에서의 참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점에서의 참값. 그죠? 얘는 점근선이 아니고 실제 선도값이죠. 실제 선도값. 그래서 이 제타 값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제타 값에 따라서 피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점근선이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피크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피크가 없이 이렇게 그냥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제타 값에 따라서. 이 제타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이 값 자체가 1보다 많이 작아질 수도 있고, 그죠? 커질 수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습을 해봤던 게, 매그니튜드 선도를 그려라. 그러면 이 창 하나 있으니까 얘를 보드 폼으로 바꾸고, 어, 오메가인과 제타를 규명을 하고, 오메가인과 제타를 규명하고, 그 절점을 기준으로 0도를, 매그니튜드 0을 유지하다가, 0 데시벨을 유지하다가,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로 이렇게 떨어지는 애구나.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 그려놓고 실제 선도, 실제 요 피크에서의 리스폰스는 절점일 때를 넣어보는 거죠. 그죠?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를 넣어가지고 봤더니 2제타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2고 2를 또 데시벨로 바꿔서 6.02 dB만큼 위로 그려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 페이즈 리스폰스는 더 간단한데 절점을 기준으로 절점보다 작을 때는 0도고 절점을 넘는 순간 180도만큼 점프가 있다. 그죠? 180도만큼 점프가 있다. 그리고 절점일 때는 90도를 지난다. 이거요. 그죠? 왜냐하면 2제타 제이기 때문에 여기 이게 빠졌는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승 이게 분모에 있을 수도 있고 분자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즈가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예요. 그죠? 플러스 90도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90도일 수도 있다. 정확하게 보면 그런 얘기예요. 페이즈 선도를 보면 얘가 이제 절점이 2라드 퍼 세컨인데 절점이 2라드 퍼 세컨인데 거기를 기준으로 처음에는 0도에다가 절정을 만나는 순간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을 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선도를 이렇게 그려지는데 주는데 중요한 게 여기 90도를 반드시 지나게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90도. 그죠? 그다음에 2차 전달함 수항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2차 전달함 수항인데 얘가 이제 제타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냐 이거예요. 그죠? 이제 이 제타라는 놈은 감셉이라는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에 감셉에 해당하는 텀이 있다고요. 댐핑 텀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꼭 이제 뭐 저희가 진동학에서 감셉이라는 개념을 배우지만 진동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제어 시스템이 있다, 어떤 신호를 내보내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감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감셉이가 커질수록 요 피크에서의 리스폰스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말을 들어보면 감세가 커질수록 피크는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 말의 물리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그래서 이제 제타가 0.05면 굉장히 낮은 값이에요. 감세, 댐핑이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피크가 거의 매우 크고. 그죠? 피크가 이게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얘가 이제 LTI 시스템, 2차 LTI 시스템이 있고 여기다 이제 어떤 주파수를 가진 입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인 오메가 t 요거는 그냥 한번 흘려 들으세요. 사인 오메가 t를 넣으면 여기에 이제 출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출력이 나와. 근데 이 오메가를 내가 바꿔가면서 넣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주파수 입력을 넣고 있으니까 오메가를 0도 0 라드 퍼 세컨에서 무한대까지 바꿔가면서 넣는데 그 중간 어딘가에서 피크가 엄청 늘어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제타가 0.05일 때 피크가 10배라는 거예요. 10배.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Y가 만약에 변이였어. 어떤 매스의 변이. 그러면 내가 요 주파수를 넣어주잖아요. 요 주파수. 이 공진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넣어주면 얘가 엄청나게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얘가 만약에 뭐 교량 시스템이었다. 어떤 다리 교량 시스템이었으면 그 공진 주파수로 얘를 때리면 얘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오메가가 이 LTI 시스템이 갖고 있는 오메가 N이라는 특성이랑 가까워지면 공진이 일어나고 그만큼 이렇게 매그니튜드가 증폭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진동학, 제어학 이런 지식들을 좀 융합해서 좀 다방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같은 공진이더라도 내 설계된 시스템이 제타라는 애가 작으면 피크가 훨씬 크다. 요거예요. 요 얘기예요. 페이지의 모양도 제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드 선도를 그리는 방식을 번호를 붙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드 선도를 그리려면 매그니튜드 선도랑 페이즈 선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걸 그리는 과정을 제가 숫자로 남겼죠. 그죠? 첫 번째로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J 오메가 넣고 S에다 J 오메가 넣고 보드 폼으로 바꿔. 그죠? 바꾸고 각 항의 절점을 파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낮은 데부터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릴 거잖아요. 저희가 점근선을. 그래서 먼저 저주파 점근선을 그린다. 네, 저주파 영역.
오메가가 0에 가까운 저주파 영역에서는 이 항이 이제 도미넌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지날 만한 점을 하나 정해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n이 1이야. 여기서. 여기 j 오메가의 1승 텀이 있어. 그럼 걔는 기울기가 20 dB per decade나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잖아요. 그죠? 근데 기울기 정보는 있는데 얘가 어디를 지나는지를 우리가 특정해줘야 되니까 점을 하나 잡는 거죠. 그래서 뭐 1,K0를 지난다고 보거나. 근데 요거를 하실 때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내가 만약에 1,K0를 지나가고 얘를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로 간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으면 요 1 라드 퍼 세크 이전에 다른 절점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1 라드 퍼 세크 이후에 어떤 다른 절점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1,K0를 넣는다. 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점을 올려가면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면서 각 절점을 지날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반영을 해주면 돼. 그죠? 기울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니까 절점을 지날 때마다 기울기 변화를 반영해서 점근선을 완성을 해준다. 그죠? 그래서 이는 1차 실근항이 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dB고 dB per decade. 2차 항이 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 이렇게 되는 거죠. 점근선을 다 그린 뒤에 매그니튜드 선도를 부드럽게 이어준다. 그죠? 요게 이제 각 항이 하나씩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절점에서 어떤 리스폰스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그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오늘 이거 할 건데 여러 텀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여러 텀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얘 하나만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얘 하나만 있을 때는 절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dB를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얘 하나만 있을 때는 절점에서 걔가 크기가 루트 2를 갖잖아요. 루트 2를 갖죠? 그래서 거기다 20 로그를 붙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3dB가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3dB만큼 이렇게 위로 치우친다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1.4 루트 2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텀들이 이 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텀도 있고 한 전달로서 이 텀도 있고 이러면 정확히 걔 3dB가 아니겠죠. 여기서는. 다른 텀들이 영향을 주니까 이 매그니튜드에. 요 얘기도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라 봐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즈 선도도 똑같이 1번 똑같아. 보드폼 그리고 절점 파악한다. 그리고 저주파 항에 대해서 어, 페이즈 점근선을 그린다. 세 번째, 각 절점에서 위상 변화를 반영한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차항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90, 2차항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80 부드럽게 이어준다. 그래서 얘를 제가 이제 복습 삼아서 지금 잠깐 풀어드릴 테니까 빨리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도가 나왔어. 이런 전달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요 지난 시간에 푼 거예요. J 오메가를 집어넣고 여러분 J 오메가를 집어넣고 J 오메가를 집어넣고 보드 폼으로 바꾸죠. 보드 폼으로 바꿔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보드 폼으로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0.5로 묶어. 0.5로 묶어. 이렇게 되고 지난 시간 한 겁니다.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J 오메가 항은 그대로 놔두고 이 J 오메가 플러스 C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지금 50으로 묶고 50이랑 10으로 묶어낸 게 앞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상수들을 합쳐주면 2가 되죠. 2. 앞에 있는 상수들을 합쳐주면 2가 된다. 2. 그죠? 이게 2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를 많이 그려보면 요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그냥 바로 이걸 보자마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면 이제 절점 주파수까지만 써줄게요. 절점 주파수. 어차피 써줬으면 절점 주파수 몇인지 낮은 것부터 써줘요. 0.5, 10, 5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그니튜드 선도를 그려보면 매그니튜드 선도 여기 복습이니까, 제가 그냥 빨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매그니튜드 선도인데 KGJ 오메가 이렇게 매그니튜드 이렇게 표시해주고 데시벨로 표현을 할 거예요. 데시벨로. 그리고 이제 주요 주파수를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주요 주파수를. 근데 여기 뭐 0.5, 10 있어. 그러면 10, 1, 0.1까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10배 더 큰 거 이렇게 표시. 요 정도 하면 이제 모든 주파수 범위가 대충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요 절점 주파수를 표시를 해. 50은 10과 100 중에 여기 70% 정도 해당한다잖아요. 그죠? 50, 0.5는 0.1과 1 사이에서 70%.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바로.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아까 이게 1번 과정이었고, 1번 과정이었고, 2번 과정이 저주파 영역이잖아요. 그죠? 저주파 영역. 그 저주파 영역 생긴 애가 어떤 애냐면, 저주파 영역. 어, J 오메가분의 2 얘죠. 얘. 어. 그래서 얘가 지날 만한 점을 하나 정해줘. 지날 만한 점을. 지날 만한 점을 하나 정해주는데, 어떻게 정해주는 게 좋냐면, 바로 다음 절점이죠. 바로 다음 절점. 그러니까 0.5 몇을 지나는지를 봐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절점 전까지는 얘의 모양을 계속 유지를 할 거거든. 점근선 입장에서. 0.5 몇이냐면 몇이죠? 4죠. 매그니튜드로 따지면 4고 데시벨로 따지면 20 로그 4 하면 돼요. 그죠? 20 로그 4 계산기 넣어가지고 12.04 dB예요. 12.04 dB.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0.5, 12.04 dB를 적어줘요. 0.5, 12.04. 그죠? 이렇게 적어주는 거. 그리고 얘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이에요? 기울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 적어줘.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 그죠? 그래서 이 절점까지는 점근선이 유지가 되잖아요. 무조건. 그리고 0.5를 만나는 순간, 0.5를 만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있어요? 플러스 20 dB per decade잖아요. 그죠? 0.5를 만나는 순간. 그래서 기울기가 원래대로 돌아온다. 언제까지? 다음 절정까지. 다음 절정까지. 그래서 10이 또 10 다음 절정을 만났어. 그럼 10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기울기 변화 마이너스 20 d per decade. 그죠? 마이너스 20 d per decade. 그래서 마이너스 20으로 떨어져.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여쭤봤죠. 이제 마이너스 20 d per decade가 50까지 이어지잖아요. 그죠? 50까지 이어지는데 얘가 이 떨어지는 게 10과 50 사이로 떨어질 건지 아니면 50을 지나서 떨어질 건지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거 머리 쓰셔야 돼요. 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0 d per decade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0 d per decade. 마이너스 20 d per decade. 10에서 50으로 갈 때 주파수가 5배 증가한다고요. 음. 그러면 떨어지는 값은 몇이냐면 이게 기울기가 20 d per decade이기 때문에 20 로그 5가 돼요. 20 로그 5가 돼요. 이게 왜냐면 어, 이게 마이너스 20 d per decade면 내가 기울기가 5배 증가했어. 5배. 그래서 로그 스케일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면 이게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10배를 가면 20dB 내려와. 그죠? 10배를 가면 20dB 내려오잖아요. 그럼 5배를 가면 몇 dB 내려오냐? 그게 로그 10분의 로그 5만큼 한 거죠. 20dB 중에. 그죠? 요거를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그 10이 항상 여기서 1이기 때문에 20 로그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지금은 이해를 못 하셔도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좀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얘가 13.97이기 때문에 5배 가기 전에 0을 만난다 이거예요. 그죠? 5배 가기 전에 0을 만난다. 그래서 요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50이 됐을 때 한 번 더 마이너스 20 디에이퍼 게드가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내적 파도를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실제 선도가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됐죠? 이게 매그니튜드 선도는 이 정도로 하고 페이즈는 이제 훨씬 쉬워요. 페이즈는 제가 이제 뒤에서 그 결과를 앞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즈는 요거죠. 요 선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수식을 봤을 때 얘를 이제 보드 폼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 페이즈는 왜 쉽냐면 이제 저주파 영역에서 그죠? 저주파 영역의 시작점은 얘가 결정을 하거든요. 저주파 텀. 그죠? 그러니까 J 오메가 분의 1의 페이즈가 몇이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걔가 몇이냐면 J 오메가는 90도인데 얘가 분모했으니까 마이너스 90도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도에서 시작을 해. 그리고 다음 절정을 만나면 0.5를 만났어. 그럼 0.5는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플러스 90도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90도가 되고 어 그 플러스 90도가 이제 유지가 되죠. 여기 0도. 그다음에 10을 만나면 마이너스 90 되고 50 만나면 마이너스 90 되고. 그죠?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계속 해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근선 그어놓고 어, 이 모든 꼭지를 내접하는 모양으로 요렇게 이제 그려주는 거. 그죠? 이렇게 그리면 이제 답이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백날 봐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지금 풀어볼게요. 요거 12번에 이게 제가 올려드릴 연습 문제예요. 어차피 이거 풀어봐야 되니까 지금 한번 해볼게요. 매그니튜드의 점근선, 리스폰스의 점근선이나 페이저 리스폰스의 점근선을 그려라. 여러분들은 점근선도 그리고 실제 선도 모양도 한번 유추해서 그려보세요. 오늘 이렇게 사람이 없죠? 오늘 뭔 날인가요? 안 그래도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일단 해보세요. 이거 오늘 중요한 거라서
일단 매그니튜드부터 한번 그려보세요. 매그니튜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매그니튜드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이제 1, 2, 3, 4 나눠줬잖아요. 그 과정을. 그래서 매그 리스폰스부터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1번은 이제 보드 폼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L, J, 오메가를 구하는데 얘는 이미 보드 폼으로 바뀌어 있죠. 그죠? 보드 폼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여기가 다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드 폼으로 바뀌어 있고 J, 오메가만 넣으면 돼요. 여기 500, 500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 1번 과정에서 절점을 파악하죠. 절점 주파수. 절점 주파수가 제일 낮은 게 몇일까요? 제일 낮은 거. 이제 0.2랑 오메가를 곱해서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몇이어야죠? 5. 5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절점 주파수. 그 두 번째 절점 주파수는 0.1이랑 오메가를 곱해서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 그래서 얘네 절점 주파수 두 개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암산을 해야 되는데, 이 절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죠? 이거는 이제 좀 초반이니까 굳이 써주면, 5에서 절점 여기를 지나면 점근선에 어떤 변화가 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만큼 이제 변화량이 생기죠. 그죠? 변화량이 생기고 10을 지나는 순간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만큼 또 변화량이 생겨. 그죠? 요거를 이제 일일이 적어줄 필요 없이 이제 그리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요 저주파 영역인데 저주파 영역. 저주파 영역에서는 이 저주파 텀이 J 오메가 분의 500이라고요. 그죠? J 오메가 분의 500. 자, 저주파 영역은 이게 J 오메가 텀 하나가 20 dB per decade라는 거 알겠어.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인데 얘 기울기, 그죠? 얘가 지나는 점을 하나 정해주라고요. 그죠? 지나는 점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정해주라고 했냐면 이게 저주파 영역은 이런 모양이 이제 유지가 될 건데 하나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유지가 될 건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다음 절점을 만날 때까지는. 그죠? 정근선 입장에서. 그래서 그 다음 절점의 좌표를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죠? 왜냐면 이 좌표에서 꺾일 거거든. 어떻게든. 그죠? 그래서 5, 다음 절점이 5기 때문에 5를 넣어요. 5면 5, 몇을 지나죠? 매그니튜드 입장에서 이게 이제 100이죠. 100. 그죠? 100, 5를 넣으면 J분의 100이니까 걔의 크기는 그 허수의 크기는 100이에요. 그러면 걔를 dB로 바꾸면 100을 dB로 바꾸면 40이죠. 40. 그죠? 40 d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좀 질문해 볼게요. 5, 40 dB. 그래서 요 정보로 이제 그릴 수 있죠. 아까 3번, 4번 과정은. 이렇게 하고 매그니튜드 표시해주고 데시벨로 쓰겠다. 데시벨로 쓰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파수들을 봤더니 5랑 10이 이제 주요 주파수죠. 그래서 10 단위로 일단 표시를 해주고 1, 0.1, 100, 뭐 요 정도 표시를 해주고 5를 표시를 해줘요. 그죠? 5를 여기다가 표시. 자, 그래서 시작을 보면
5, 40dB를 점을 찍어놔요. 5, 40dB. 여기 지금 Y축에 d배니까. 그리고 기울기가 대충 이렇게 떨어지는 점선을 해놓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음. 그러면 5를 지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5를 지나는 순간 기울기가 줄까요, 늘까요, 다시? 아래로 꺾이죠, 더. 그죠?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만큼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0dB per decade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 이 마이너스 40dB per decade가 주파수 몇 가지 유지되죠? 5에서 출발해서. 5에서 출발해서 다음 절정까지 유지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다음 절정에서 얘가 요 0dB보다 클 건지, 그죠? 0dB보다 클 건지 아니면 요 아래로 떨어질 건지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거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40dB per decade로 떨어지는 걸 알겠어, 점근선이. 근데 이게 다음 절정이 이제 10이라서 여기서 또 이제 마이너스 60을 떨어질 건데 10으로 가기 전에 얘가 0dB보다 클 건지 아니면 아래로 떨어질 건지를 이제 판단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 이게 주파수가 5에서 10 갈 때 두 배 증가했죠. 두 배. 두 배. 그죠? 로그 스케일이니까 두 배라고 표현합니다. 5 증가한 게 아니라 두 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두 배 증가할 때 얘가 몇 떨어질 거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떨어지냐면 몇 떨어질까요? 이게 40 로그 2만큼 떨어져요. 40 로그 2. 이게 왜 그럴까요? 요거를 좀 로그 스케일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요 삼각형을 이제 갖고 와서 한번 그려봤어요. 삼각형을.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0 d per decade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10배 증가하면 주파수가 10배 증가하면 40dB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2배 증가하면 몇 떨어질 거냐. 요거예요. 2배 증가하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따지냐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처음이니까 좀 자세히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40dB per decade가 의미하는 거. 그래서 주파수가 10배 증가하면 매그 변화가 마이너스 40dB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2배 증가하면 이걸 이제 비례율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배 증가한 게 실제로 요 몇 배 증가한 거냐. 그죠? 2배 증가한 게 로그 스케일에서 얼마만큼 증가한 거냐면 3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죠? 로그 2가 0.3이니까 0.3이니까 어, 이- 글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40에다가 로그 10분의 로그 2만큼 줄어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10배라는 이 전체 길이가 있으면 여기서 2배라는 지점은 어디냐면 어, 약 30% 되는 지점인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로그 10분의 로그 2예요. 그죠? 요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실제로 쓸 때는 이 기울기에다가 그 로그 값 주파수 비의 로그 값을 써주면 나와요. Y축 길이비가. 자, 하나만 더 볼게. 3배 증가하면 예를 들어서 3배 증가했어 여기. 3배 증가했어. 3배 증가했으면 걔는 마이너스 40에다가 로그 10에서 로그 3만큼 비율만큼 움직인 만큼 떨어진다고. 로그 10에서 로그 3만큼 떨어진 만큼.
마치 이제 47% 정도 간 거예요, 여기서. 그죠? 0.477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로그 스케일이 많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40 로그 1을 하면, 40 로그를 하면 얘가 12.04 dB예요. 12.04. 그러니까 위에 떠 있다, 요거예요. 아직 0을 못 만났다. 10을 왔을 때. 못 만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10을 만나는 순간 마이너스 60 dB per decade로 더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가파르게 써주시고. 마이너스 60 dB per decade.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한 거를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반드시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 선도는 이렇게 점근선 따라가고 이렇게 내접하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정답이 됩니다. 그 점근선의 기울기를 다 표시를 해주고 주요 지점을 일단 표시를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보드 플랫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알려드릴 거거든요. 디렉션을 드릴 거예요. 뭐 점근선의 기울기를 표시하고 뭐 절점에서의 실제 매그니튜드를 구하고 이런 디렉션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의 페이즈 선도를 지금 한번 바로 그려볼게요. 이건 더 훨씬 간단해요. 페이즈 선도는. 자, 페이즈 리스폰스 바로 가볼게요. 페이즈 리스폰스. 페이즈 리스폰스는 요 전달하면서 그냥 보자마자 이제 그릴 수 있어요. 이제는 많이 하다 보면 오메가를 그리고 LJ 오메가고 얘가 이제 디그리죠, 단위. 디그리 이게 표시하고 요것도 보면 이제 분모에만 그 S 텀이 있어요. 그래서 분모에만 S 텀이 있으면 뭐냐면 얘는 페이지 계속 떨어지는 애예요. 계속 떨어지는 애라서 이제 이거를 보자마자 요 주파수 선을 좀 위로 그립니다. 이렇게. 이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그래서 주요 주파수를 표시를 하죠. 그래서 지금 5랑 10이 절점 주파수니까 1, 10, 100 요 정도. 그죠? 그리고 여기에 5를 표시한다. 그리고 이제 저주파 영역에서의 페이즈는 이 J 오메가 분의 500이요. 그죠? J 오메가 분의 500의 페이즈가 몇이냐 봤더니 마이너스 90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출발점이 마이너스 90도라는 얘기. 마이너스 90도. 그죠? 걔는 오메가에 따라서 마이너스 90도잖아요. 계속. 오메가가 작든 크든. 이렇게 가다가 5도를 만났을 때, 5라드 퍼세크를 만났을 때 마이너스 90이 추가된다. 그리고 10을 만났을 때 마이너스 90이 또 추가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8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70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리스폰스를 이런 식으로 해죠. 그죠? 내접하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이제 성공적으로 그린 거예요. 성공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컴퓨터로 그리면 어떻게 생겼는지가 이제 뒤에 나오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이제 절점 주파수가 여기 5 지점과 10 지점이 이제 절점 주파수였어요. 그죠? 5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 표현이 되고 5에서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여요. 그죠? 절점 그리고 실제 리스폰스는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 문제 여러분.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두 문제만 더 풀 거예요. 두 문제만. 요 문제 포함해서. 조금만 집중해서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연습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이제 공부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 매그니튜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런 텀들이 나오면 지금 얘가 이제 어떤 꼴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저주파 텀이랑 원점 극점이 하나 있고 2차 복소근 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보자마자 여기를 이제 기본 꼴이랑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기본 꼴이랑 대응을 시켜서 오메가인이랑 제타를 이제 정하고 갑니다. 그래서 오메가인이 2고 제타가 몇일까요? 제타가 음, 2 제타 오메가인이 0.4니까 제타가 0.1이죠. 그죠? 0.1. 자, 그래서 1번 보드 폼으로 바꿔요. 보드 폼으로.
j 오메가 넣고 보드폼으로 바꾼다. 그래서 보드폼으로 바꾸려고 봤더니 여기에 이제 4가 있죠. 숫자 4가 있어요. 이 상수항에. 그러니까 4로 일단 묶어주는 거야. 4로. 4로 묶어주고 j 오메가 써주고 j 오메 2분의 j 오메가 제곱. 그죠? 2가 이제 오메가 n이니까 이제 오메가 n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 중간항도 요게 이제 중요한데 2분의 j 오메가로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 애들이 2 제타가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 애들이 2 제타가 돼요. 그리고 1. 그리고 분자에 지금 10이 있어요. 10이 있어. 그래서 합쳐서 이게 2.5죠. 2.5. 2.5. 4분의 10이니까 2.5. 그래서 이렇게 보드폼을 만들어주고 절점이 어디 있을까? 절점 주파수가 몇 개 있죠? 절점 주파수. 절점 주파수가 한 개. 그죠? 한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서 걔가 몇이냐면 오메가 n. 그죠? 오메가 n.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쓰지 않을 거예요. 오메가 n에서 어떤 변화가 있죠? 매그니튜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나 0에서 출발해서 2를 지났어. 그럼 기울기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밑으로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떨어지죠. 근데 얼마만큼 떨어지냐면 마이너스 40 d per decade. 그죠? 이게 변화. 그다음에 페이즈도 0에서 절점 주파수 2가 되는 순간 점근선이 떨어지죠. 몇 도? 분모에 2차가 있으니까. 어, 이게 J 오메가 텀이 두 번 떨어지는 거. 그죠? J 두 번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과정을 한 거예요. 1번 과정 한 거고, 2번 과정. 2번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저주파 영역인데, 저주파 영역. 그래서 저주파 텀을 상수항이랑 같이 적어주죠. 이렇게. J 오메가 분의 2.5. J 오메가 분의 2.5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0 d per decade인 건 알겠어. 그죠?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J 오메가 분의 2.5가 마이너스 20 d per decade잖아요. 이렇게 좀 한번. 이 J 오메가에 대한 J 오메가 분의 2.5라는 점근선을 그린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냐면 마이너스 20 d per decade야. 두 번째, 어떤 점을 하나 지나야 돼. 그죠? 그 점을 어떻게 정해주라고 했죠? 다음 절점 주파수로 보자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영역, 저주파 영역이 유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2, 몇을 지날까요, 얘는? 2, 2를 넣으면 1.25. 그죠? 1.25. 1.25를 데시벨로 바꾸면 20 로그를 그냥 앞에 붙이면 돼요. 계산기에다가. 그럼 걔가 2, 1.938 데시벨.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알면 다 그릴 수 있어요. 그죠? 다 그릴 수 있고 제가 이제 하나만 이 2차항 있잖아요. 얘는 이제 뭘 조심하라고 했냐면 그 절점에서의 모양. 그죠? 2차항이 있을 때 절점에서의 모양이 중요하다고. 피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2차항. 2차항에 절점에서의 매그니튜드를 정해놓고 하는 거야. 절점에서의 매그. 그래서 2차항은 절점인데 절점은 오메가가 2일 때잖아요. 그죠? 오메가 2일 때. 그래서 오메가 2를 여기다 오메가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 2제타분의 1이 매그니튜드가 되죠. 그죠? 근데 제타가 0.1이니까 얘는 5가 돼요. 그래서 데시벨로 바꾸면 20 로그 5가 돼서 13.98 dB가 된다. 그죠? 이런 어떤 피크 모양을 갖고 있겠죠. 그죠? 이 정도로 높으면.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그린다. 이 정보를 가지고. 자, 오메가 이렇게 표현하고 단위는 데시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기준점이 0 데시벨이고 그리고 주요 주파수 절점이 2이기 때문에 1, 10을 이렇게 중앙에 표시해주고 2를 여기다 표시를 해주고 30% 지점
그래서 이 정도를 해주면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 자, 그래서 2,1.938을 지나죠. 그죠? 2에서 바로 위에 여기 좀 2,1.938 걔를 지나면서 마이너스 20 d per decade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20 d per decade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2를 지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0 d per decade가 추가되잖아요. 그죠? 추가돼요. 그러니까 어,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60 d per decade가 되죠. 그죠? 요것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2랑 10 사이에서 얘가 이제 어느 지점에 얘가 떨어질 거냐, 어느 지점을 뚫고 아래로 내려갈 거냐라고 봤을 때, 여기 주파수가 5배 증가하잖아요. 그죠? 주파수가 5배. 이거 점근성 측면이에요. 실제 선도는 아니고, 주파수가 5배 증가할 때 얘는 몇 떨어질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건 몇 떨어질까? 주파수 5배 증가할 때, 요 점근선을 따지면 얘는 몇 떨어질까? 그거는 이제 60 로그 5가 돼요. 60 로그 5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 자, 그렇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얘를 이제 실제 선도를 그려줘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실제 선도를 이제 점근선 그렸으니까 실제 선도를 그려야 되잖아. 실제 선도를 이렇게 내접하게 그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되죠. 왜냐면 피크가 있으니까 얘가 그죠? 피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되 이제 공진 영역에서의 피크가 있어요. 요 정도로 이렇게 뭐 피크로 표현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줘야 맞는 거야.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 이게 피크가 이제 주파수 2일 때 피크가 나오죠. 이렇게 2일 때 이제 거의 최대값이 나오고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요 2일 때 매그니튜드는 몇일까요? 질문. 얘가 2일 때 요 매그니튜드는 몇일까? 저희가 필요한 걸 다 구해놨어요. 얘의 매그니튜드는 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피크에서의 매그니튜드는 13.98이라고 이제 적으면 틀려요. 적으면. 여 피크가 이제 13.98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13.98에다가 1.938을 더해야 돼. 1.938. 왜냐면 지금 이 이차항만 하나만 있을 때 피크가 얘거든요. 그죠? 이차항이 하나만 있을 때 피크가 얘인데 이 저주파항도 매그니튜드에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각각의 매그니튜드 구하고 더하는 거죠. 주파수 2에서의 매그니튜드 구하고 이차항의 피크 텀. 이 주파수 2에서 피크가 있으니까 얘는 1.938 더하기 13.98이 답이에요. 요 피크는. 자, 그죠? 조금 이제 복잡한데 요거를 이제 이해를 못 하셨으면 제가 문제를 다시 풀면서 제 녹화 강의를 보면서 좀 이해를 다시 해보는 걸 할게요. 질문을 또 해주시고 계속.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셨으면 페이지 리스폰스 바로 그려보시고요. 마지막 문제는 더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 풀고 마무리를 할게요. 페이지 리스폰스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 페이지는.
자, 페이지 리스폰스 바로 그려볼게요. 페이지 리스폰스는 디그리 이렇게 표시해주고 주파수는 똑같이 써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제 매그 선도나 페이지 선도를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그려서 이렇게 같은 스케일로 그려주는 게 편합니다. 이제 계속 그리다 보면 이게 훨씬 편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메이즈랑 페이즈를 따로 하고 있는데 페이즈를 한번 얘기를 하면 절점 주파수가 2니까 1과 10을 써주고 여기 중간에 2를 30%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얘를 봤더니 얘도 이제 분모에만 있어서 이게 음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출발 각도가 몇일까요? 출발 각도. 출발 각도는 요 J 오메가 분의 1 항이죠. 그죠? J 오메가 분의 1 항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로 출발해요. 마이너스 90도 출발하고 마이너스 90도로 출발한다. 그리고 2를 만났을 때 마이너스 180만큼 더 추가되잖아요. 그죠? 이 마이너스 180만큼 더 추가되고 얘가 마이너스 270이다. 마이너스 270이다. 그리고 이제 페이즈 리스폰스를 그려주면 되는데 페이즈 리스폰스 그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내접하고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려주면 돼. 대충 그려주면 되는데 얘는 요 이 지점에서 페이즈를 좀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 얘가 몇 도일까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80도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80도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다 이제 주파수 2일 때 페이즈를 넣어보는 거죠. 그죠? 실제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오메가에다가 그 주파수 넣으면 돼요. 여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넣어보면 J 오메가 분의 어, J 곱하기 2분의 2.5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으면 2제타 텀만 남아요. 2제타 J분의 1만 남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J분의 1 텀이 마이너스 90도고 마이너스 9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80이 됩니다. J 텀이 두 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 보기도 하고 실제 값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표시를 해주는 게 좋다. 요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좀 간단한데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매그 선도, 페이지 선도 빨리 그릴 수 있어요. 빨리.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 빨리 한번 풀고 갈게요. 이제 직접 문제 요게 컴퓨터로 그린 답이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이제 요런 게 이제 연습 문제 제가 올려드릴 연습 문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 이제 매그니튜드 선도를 그려라. 이제 오메가 집어넣고 j 오메가 집어넣고 그리고 0.7로 묶어줘야죠. 그죠? 0.7로 묶어줘요. 그래서 한 번에 0.7로 묶어주고 j 오메가 있고 0.7 j 오메가 분의 1이다. 1이 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니까 0.7분의 1을 숫자로 바꿔주는 게 편해요. 그죠? 0.7분의 1을 숫자로 1.43 소수로 이렇게 하고 j 오메가 제곱 텀이 있고 1차 실근함이 있고 그죠? 그래서 절점 주파수가 몇 개 있어요? 절점 주파수가 한 개. 0.7이죠. 0.7. 절점 주파수가 0.7.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주파 영역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2차라서 저주파 영역. 저주파 영역의 식을 써보면 j 오메가 제곱분의 1.43이에요. 그죠? 1.43. 그래서 얘를 따질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40 d per decade구나. 그죠? 얘가 이제 j 오메가가 두 개 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0 d per decade구나. 두 번째로 얘가 지나는 점 하나 정해주라고 했어요. 그죠? 어, 어디로 정해주면 좋을까요? 그거는 다음 절정. 그죠? 다음 절정으로. 그래서 숫자가 좀 깨끗하지 않지만 계산기를 써서 0.7, 0.7, 몇을 지나냐면 0.7 제곱분의 1.43이죠. 그죠? 매그니튜드를 따지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계산기 넣고 바로 20 로그를 붙여요. 그러면 데시벨이 나오잖아요. 숫자로. 0.7에 9.3 데시벨이 나온다. 그쵸? 그래서 벌써 이제 저주파 영역 그렸고 요걸로 이제 바로 그려요. 시도합니다. 자, 오메가. 그래서 이제 주파수 영역을 지금 0.7이 주파수니까 절점이니까 0.1, 1, 10 정도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0.1과 1 사이에 로그 7의 스케일에 해당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거죠. 그죠? 그게 한 요 정도. 0.7. 자, 그리고 이제 저주파 영역을 표시해. 네, 저주파 영역은 마이너스 40 d per decade인데 0.7, 9.3 dB를 지난다고요. 그죠? 자, L 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고 얘가 데시벨이다.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0 d per decade로 떨어지는 저주파 영역 그래프를 기울기를 표시해주고 그죠? 이렇게 되고 0.7을 만나는 순간 마이너스 60 d per decade 그죠? 마이너스 60 d per decade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제가 만약에 뭐 주요 지점을 구해라. 그죠? 여기 뭐 이 점근상이 만나는 점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말한 걸로. 근데 일단 뭐 그런 얘기가 없으면 이렇게 기울기만 표시를 하고 어, 선도를 표시해 주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피크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크 같은 거. 얘는 피크 같은 게 없죠. 그죠? 2차 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쭉 그냥 내접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답이 되고 그죠? 페이즈 리스폰스는 굉장히 간단하죠. 페이즈 리스폰스를 똑같이 여기다 그려보면 이제 분모에만 어, 이제 S가 있기 때문에 음으로만 떨어질 거다. 요거를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1, 0.1, 10 같은 스케일로 해주고 0.7 표시해주고 0.7 표시해주고 초반에 몇 도일까요? 처음에 이제 저주파항이 j 오메가 제곱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몇 도일까?
처음에 마이너스 180에서 출발하죠. 그죠? 요게 요런 거를 이제 헷갈립니다.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마이너스 180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0.7을 만나는 순간 90만큼 더 떨어지죠. 그죠? 90만큼 떨어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70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접하게 그려주면 페이즈 리스폰스 선들을 다 그린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얘도 0.7에서 정확히 중앙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절점 주파수 넣어보면 알 수 있어요. 어,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6.2절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